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처음 질문은 좀 앞선 질문과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윤종신님하고 김은정님하고 손혜수님한테 전 시즌과 비교해서 좀 심사 기준이 좀 어떻게 변화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피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경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여러 출연자 논란이 많잖아요. 아직 노억이긴 하지만 JTBC에서도 피크 타임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팬텀싱어에도 일반인 출연자가 많은 만큼 좀 이런 문제점들이 완전하게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대비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제가 먼저 대답하면 일단 벌써 팬텀싱어가 시즌 4가 됐어요. 4가 되니까 어쨌든 네 번 정도의 시즌을 하면은 항상 시즌 1은 참신하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기자 여러분들이나 다 받아들이실 때 이런 게 있어 하고 처음에 귀를 쫑긋 여는 친밀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참신한 면 쪽으로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더 관대하시고 재밌고 이런 건 처음인데 하면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관용적인데, 이제 시즌 4가 되면은 참신함보다는 여러분들이나 이게 방송을 보시는 대중 여러분들이나 다 눈도 높아지고 귀도 높아져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 이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시즌 4 정도 되면 거의 준 심사위원 같은 느낌으로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진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시즌 1의 관대함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엄격하게 보는 것 같고, 저는 예전에 오디션 심사위원이나 프로듀서 할 때 항상 했던 얘기인데, 오디션은 붙이는 싸움이 아니고 떨어뜨리는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우승자는 그냥 제일 끝에 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계속 떨어뜨리다가 한 명이 남는 게 우승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항상 자격 요건이 아닌 분, 아니면 이분은 여기까지구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탈락자의 수준이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더 어려운 거고, 맨 마지막에 탈락자 몇 명을 두고 저희 프로듀서끼리 이견이 생기는 이유도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리는데 어떤 분을 떨어뜨려야 되느냐를 계속 거듭하다가 최후의 한 팀이 남는 게 오디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이 떨어져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게 시즌 4, 5 이렇게 여러 오디션, 여러 시즌이 생기면 생기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시즌 1 같으면 올라갈 뿐인데 시즌 4 되니까 여기서 떨어지네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만큼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준도 많이 올라가고 감동의 기준도 많이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종신님의 말씀에 김문정 감독님께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네, 어려운 점도 있는데 조금 쉬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비교 대상이 조금 생긴 거죠. 네, 뮤지컬, 그동안 나왔던 뮤지컬 출연자 중에서 정말 이 출연자가 더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뭘까를 찾아보게 되고, 또 성악 부분도 마찬가지고 국악 파트, 또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올 오브 더 월드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출연자들이 오기 때문에 일반인 출연자들 중에서도 그보다 이분이 더 매력 있는 부분이 뭘까를 찾아보게 되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비교 대상이 조금 생겨서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 프로그램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떤 1등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결승전에 올라간 12명의 어떤 그 뒤에 행보도 계속 주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라운드를 걸쳐서 꼭 최종 싱어가 아니라도 그 후의 행보가 또 주목되고 기대되는 그런 출연진들을 끝까지 데려가고 싶어서 저희끼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워진 부분, 쉬워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손혜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시즌 1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이 심사를 하고 있고요. 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하기 전에 같이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점수의 편차를 너무 크게 두지 않는 거. 그래서 한 프로듀서가 어떻게 너무
막강한 힘을 쓰지 않도록 점수의 편차를 최대한 줄여서 좀 더 짜임새 있게 더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고, 저희들이 어떤 심사 기준이야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떤 좋은 소리라든지 어떤 매력이라든지 어떤 그리고 무대에서 어떤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는 수많은 것들을 다 보면서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점수로 이제 저희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점수도 공정하게 나올 수 있게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나오지 않고 좀 아는 사람들도 저 같은 경우에 성악하는 학생들 참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공정한 심사, 정확한 심사의 모든 이야기를 이 세 분께서 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답을 들어볼 질문이 앞서서 이 출연진에 관련된 질문을 김영중 EP께서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첫방 날인데 먼저 말씀드릴 건 여기 이렇게나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자님들한테. 저희 제작진도 출연자 리스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출연자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아무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팬텀 시가 4는 역대 어떤 시즌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제작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오랜 제작 기간 동안 오랫동안 저희가 오디션을 거치면서 저희 출연자분들에 대한 복수 회차에 굉장히 여러 번에 걸친 어떤 굉장히 다각도의 확인 작업들을 거쳤고요. 뭐 그런 확인 작업들을 통해서 크게 문제가 될 법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작진들도 굉장히 그런 작업들을 거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더 열심히 했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 안 될 테지만 만에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저희 제작진은 어떤 한쪽의 입장에 서지 않고 피해자와 또 시청자분들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